10월 8일 오전 8시 비셰그라드 24 등의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란의 이스파한 핵시설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알렸으며 해당 지역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사진을 살펴보면 캄캄한 밤 해당 지역에서 분명히 큰 화재나 폭발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결국 독자적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한 것일까요? 해당 시설을 촬영한 영상에서는 몇 번이나 번쩍거리는 섬광이 관측되는데 알고 보니 이는 이란이 러시아에게서 받은 방공 시스템으로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이란과 저항의 축 지도부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10월 9일 오전 2시 30분쯤 전해진 워싱턴 소식들에 따르면 시리아 다마스커스 매제지구에 있는 이란 대사관 근처에서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이 실시한 대규모 폭격으로 인한 폭발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이란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관계자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번 공습의 목표물은 해당 건물 최하층에 숨어있던 저항의 축 중요 지도부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공습으로 인해 6명의 저항의 축 지도부가 사라졌으며 그중 1명은 이란 측의 고위직 간부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에 대한 공습 역시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 자리는 독이 든 성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까지 헤즈볼라의 부수장 역할을 맡아왔던 나임 카셈은 헤즈볼라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을 최근 거부했는데요. 10월 8일 헤즈볼라는 가자 지구의 하마스 문제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휴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이 이스라엘의 요구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헤즈볼라 휴전 요구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논의 끝에 결국 이란에 대한 대규모 보복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핵무기를 제조할 가능성이 있는 이란의 정권 자체를 바꿔버리면 해결이 되죠. 즉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 여러 순회 부대를 공습해 정리해버리고 민주주의를 원하는 친미, 친이스라엘 성향의 이란 정부를 세운 후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지도부를 괴멸시키려면 이건 역시 매우 엄청난 규모의 대공습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익명의 미국의 고위 관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군 정보국장을 지낸 아모스 야들리는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중동에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전례 없는 규모의 공격이 될 것이라 밝히기도 했는데요. 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를 대신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의하고 있는 새로운 공격 대안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8일 뉴욕타임즈는 이스라엘군이 22년간 이 순간을 노려왔지만 다음 보복 작전에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더라도 미국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 보도했는데요.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미군이 작전에 함께 나설 경우 무려 체급이 3만 파운드에 달하는 무지막지한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만한 체급의 벙커버스터 폭탄이 없어서 깊이 묻혀있는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능력이 제한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에는 3만 파운드급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하는 데 필요한 특수항공기 역시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특수항공이란 미 공군이 보유한 B-50H 전략 폭격기나 B-2A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를 말하고 3만 파운드급 벙커버스터란 GB-57B MOP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GB-57B MOP는 자체 무게가 무려 14톤에 달하며 벙커버스터 폭탄으로서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모압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이 폭탄은 엄청난 크기와 무게 덕분에 다른 어떤 벙커버스터 폭탄보다 강력하며 철근 콘크리트 기준으로 약 60.96m를 관통해 들어가 내부에서 TNT 3.5톤에 이르는 폭발력으로 내부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본격적인 핵 벙커버스터 폭탄인 B-61 모드 11보다는 약합니다. GB-57B MOP는 총 4번의 개량이 가해졌고 마지막 개량에서는 관통력이 더욱 향상되었다고 하니 60.96m 이상을 뚫고 들어간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공군은 많은 핵시설 주변에 방공망을 파괴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산속에 파묻혀 있는 강화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은 오랜 세월 동안 핵 프로그램을 준비해왔고 여러 곳에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나탄즈 지하 핵시설은 이란의 서쪽을 길게 종단하고 있는 거대한 자그로스 산맥 지하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곳의 핵시설이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하는 이스라엘군이 뚫고 타격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지하 안반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다로운 곳을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공습한다고 해도 일격에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영국의 스카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할 경우 이것이 이란의 NPT 탈퇴를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핵시설 공습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윌리엄 버스 CIA 국장 역시 현지 시각 10월 7일 이란은 이제 핵폭탄을 제조하는 데 훨씬 더 가까워졌고 결심 후 일주일 정도면 가능한 위치에 도달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괜히 이란의 핵시설을 이스라엘 혼자 공격했다가 파괴하지도 못할 경우 분노한 이란에 더욱 극심한 반격을 유발할 수 있고 오히려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이를 중동 전역에 저항의 축 세력에게 전파하는 것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이란은 깊은 산속에 수십 개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기지를 구축해 놓은 상태인데 이를 보복 타격에 사용하려 할 겁니다.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 응한 여러 전 현직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은 그래서 이란에 대한 핵시설 타격은 이번
이번이 아닌 다음 차례에 공격할 목표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즉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다른 목표물을 공격하고 거기에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가하면 그에 대한 재보복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이번 이란 보복 공격은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수뇌부를 정리함으로써 정권을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얼마나 강력한 수준이 될까요? 10월 9일 이란은 파키스탄의 공군을 위한 군용 항공기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절박한 현재 이란의 상태를 보여주는 조치인 것 같은데요. 또한 이날 이란은 중동의 여러 아랍 국가들을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습을 가할 수 있도록 영공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주거나 영토와 기지를 제공하는 국가들이 있을 경우 페르시아만을 따라 있는 모든 국가가 이란의 보복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위협했는데요. 이 같은 거친 반응들이 이란의 방공망으로 이스라엘의 공습을 막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인 듯합니다. 이 지도에서 원이 그려져 있는 곳에는 이스라엘 전투기들과 이들이 날린 미사일들을 요격하기 위한 이란의 촘촘한 밀집 방공망이 깔려 있는데요. 이란의 방공망은 4개 포대 S-300 방공 시스템과 15개 포대 러시아제 SA-22 지대공 미사일, 이란 자국산 솜코르다드 방공 시스템이나 바바르 373 방공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란에 배치된 S-300은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사용하는데 이 중 48N6E는 150km 거리에 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고 48N6E2 미사일은 195km나 떨어진 목표물을 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에 최대 6개의 목표물을 향해 12발의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마하 5가 넘는 매우 빠른 속도로 목표물로 날아가기에 일반적인 항공기가 이를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S-300은 5가지 유형의 다양한 전파를 사용하는 레이더들을 조합해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날려보낸 암속 드론들마저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이 여러 번이나 있었기에 실제 카탈로그상의 스펙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들이 이란에 배치된 S-300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위험한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채 공습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 SA-22는 매우 기동성이 뛰어난 야전 방공 시스템으로 이란 전역에 매복한 채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을 요격하기 위해 4만 피트 상공의 전투기들을 향해 12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이란판 S-300이라 불리는 바바르 373 소련제 SA-6 방공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란이 만들어낸 코르다드 방공 시스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인데요. 그러나 이란의 방공 시스템들은 이스라엘 전투기들을 찾기 위해 레이더를 가동하는 순간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게 되며 이스라엘군의 전투기들은 이를 먼 거리에서 사전 공격해 파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란에게 문제는 방공 작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투기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이란 공군의 많은 전술기들은 대부분 40년을 넘긴 노후한 물건들인데다 이스라엘군의 최첨단 전투기들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이란의 공격에 보복하기 위해 공습을 실시했던 이스라엘군의 전투기들은 이스파한에 배치되어 있었던 S-300 방공 시스템의 툼스톤 레이더를 파괴했는데요. 2018년 5월 이스라엘군의 드론이 시리아 내에 배치되어 있던 이란의 SA-22 방공 시스템을 공격해 파괴한 적도 있습니다. 이란의 방공 시스템들이 이스라엘군의 전투기를 막아내기엔 성능이 부족하거나 이를 운용하는 방공부대의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가 적지 않게 존재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도 대당 무려 6발이나 되는 2000파운드급 항공폭탄을 투발할 수 있는 데다 자체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 막강한 성능을 자랑하는 F-15I 라함 전투기를 비롯해 강력한 전투기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비교적 폭장량과 항속거리가 떨어지는 F-16I 전투기로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목표물을 폭격한 적이 있는 이스라엘인 만큼 원하는 목표물이 이란 내에 있다면 공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램페이지 공대지 미사를 비롯해 지난번 헤즈볼라를 공격할 때 쓰였던 5000파운드급 GBU-72 벙커버스터 폭탄 등 다양한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해군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며 이스라엘을 돕는 미군 역시 이미 중동 전역에 어마어마한 전력을 집결 중인데요. 문제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앞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꾸만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